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전 그냥 있는 반찬이랑 상추쌈이랑 오이 먹었어요. 요즘에 오이 진짜 맛있던데? 진짜 직접 재배한 거라 그런지 진짜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제철인 것 같으니까 오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연하고 맛있던데. 오늘은 뭐 특별히 나눌 얘기가 있지는 않아서 바로 책 읽어드릴게요. 강아지가 타인에 대한 자각. 용기 수준에서는 일과 놀이, 사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의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필요하면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 부을 능력이 있지만 지나친 야망이나 일 중독 상태를 원하지는 않는다.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려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욕망이나 노력이 생존 노력과 똑같이 중요해진다.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일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될 일자리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에서 급여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싶어한다. 용기 수준에서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삶이 주변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있다. 낮은 의식 수준은 이기주의가 특징이라 자기가 얻을 이익에 관심이 많다.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는 에너지나 생각을 별로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 수준에서는 작은 자아하고만 동일시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세상이 더 이상 빼앗거나 벌주는 나쁜 부모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곳이자 성장과 발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곳으로 세상을 본다. 낙관주의가 특징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육, 방향, 지도만 있으면 대부분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낮은 수준에서는 의식이 개인 관심사에만 국한되지만 용기의 수준에서는 사회적 쟁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문제 극복에 도움을 주며 불우한 계층을 돕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따라서 아량을 베풀게 되는데 이 아량은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태도 면에서도 생긴다. 대의를 옹호하고 타인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산업, 정치적 해결책, 과학적 해법이 용기의 에너지에서 창출된다. 학구적 의미는 아니더라도 교육이 중요해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 차리는 일은 실제로 개시한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이상 피해자를 자처할 필요가 없으며 심리적, 감정적, 영적 의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용기 수준의 사람은 한결 더 완고하다. 융통성이 있고 타인을 염려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상사, 좋은 직원, 좋은 시민이 된다. 용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고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까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아직 있긴 해도 그런 감정에 지배되거나 생활 방식까지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두렵더라도 할 일은 한다. 용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이 있기에 그들은 기댈만 하고 믿을만 하다. 진짜 책임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많은 무리 중에 있거나 그런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 가야 되거나 그럴 때는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저도 욱할 때 잘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권리나 그런 것들이 침해당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참고 그런 걸 감수하라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그건 제가 불편해요. 그렇게 그 선 넘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하고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험한 말 하거나 비난하는 말 하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거울을 잘 닦고 또 자기를 예쁜 화초 키우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잘 닦아가고 보호하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용기의 수준에는 사회적 양심과 인도주의가 존재한다. 죄책감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타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또한 용기의 수준에서부터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와 같은 속담이 적용된다. 이 수준의 사람은 충분히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긍정적 피드백을 얻고 자신감이 강화되어 자기 탐구뿐 아니라 세상 탐구도 더욱 활발하게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하지만 낮은 수준에서보다는 훨씬 덜 든다. 공포 극복에 필요한 노력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얻으므로 만족감과 희열이 커진다. 도움을 청하는 능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활용하고 도움에서 이득을 얻는 능력도 커진다. 한결 건설적인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며 지출한 돈이 타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다. 돈을 쓰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 만족, 지위 강화, 자기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돈을 성취의 수단으로 본다. 용기의 수준은 진정한 영적 자각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왔고 작은 자아와의 동일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더 큰 자각을 희망한다. 낮은 수준에서는 각 수준의 감정적 색안경을 통해 신을 본다. 그래서 무의욕 수준에서도 신과의 관계라 할 법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 관계는 전체가 절망적이다. 비타는 수준에서는 스스로가 신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서 절망적으로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 죄책감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신과 어떠한 관계도 이룰 자격이 없으며 사랑보다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느낀다. 공포 수준에서는 신을 직면할 수조차 없을 만큼 공포가 너무 클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의식에서 잊히면서 신을 무섭고 벌주고 복수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존재로만 여긴다. 한편 분노 수준에서는 신은 가진 것을 빼앗고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고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로 여긴다. 자부심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런 우월주의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고 편협하고 특권의식에 빠지기 쉽고 극도 편견이 있고 배타적이고 종교 전쟁이나 종교 전쟁에 빠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고자 한다. 자각이 커지면서 영적 탐구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며 종교적 내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 즉 선택의 관점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변화는 느리거나 점진적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울 수도 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이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미 찾기를 공식적인 종교로 구체화된 곳에서 하지 않고 윤리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 자신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묻는다. 칼 융은 건강한 인성은 일, 놀이, 사랑, 영성 사이에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했다. 영성은 인성의 한 측면이며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탐색으로 인해 내면에 혼란이 오기도 하지만 받아들임과 평화의 순간에도 온다. 그러다 직관적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이 온다. 그 이해가 우리에게 탐구를 계속해 물질적인 세계와 항상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라고 손짓한다. 용기의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살펴보고 놓아버림의 좋은 수준이다. 노하우를 얻어 배움을 위한 단계를 밟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능력, 자기 확신, 자발성이 있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이 있고 더 나은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 부정적 감정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견딜 필요가 없으며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삶의 만족을 방해받을 필요가 없음을 안다. 용기의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성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미칠 영향을 염려한다. 놓아버린 기법을 익힌 사람 가운데 대다수는 계속해서 이 기법을 사용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용기의 의식 수준에 이를 것이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의 주요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된다. 직업 면에서 만족과 성공을 경험한다. 물질 면에서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대인 관계 면에서 주요 문제가 바로 잡힌다. 나아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아픔과 괴로움을 겪지 않으며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점에 만족을 느낀다. 편안해지면 기법 사용을 멈추었다가 비상사태 때나 혹은 고통스러워진 부정적 감정에 주목해야 할 때만 다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 얻을 것이 더 있다.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놓아버린 과정을 지속하면 더욱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항복을 거듭하면 미묘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사랑의 능력을 어렴풋이 자각하게 된다. 앞에서는 우리의 높은 측면에서 생겨나서 방출되는 사랑을 햇빛에 비유했다. 또한 부정성의 먹구름이 거칠 때 사랑의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며 에너지를 받아들여 밖으로 방출하는 우리의 능력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사랑의 능력이 한결 더 강렬해진다. 그 능력에는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할 힘이 있어서 타인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 힘을 보태준다. 타인이 발전하도록 도우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생긴다. 또한 타인을 돕는 내면의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지면서 그 자체로도 보상이 되고 타인에게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현 상태 이상으로 성장하려는 욕망을 강화하는데 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문득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고요와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료해지고 이해를 얻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는 음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음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문득 고요해짐을 느끼며 그 고요 순간에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 마치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 타인을 자기와 완전히 동일시에 하나됨을 느끼는 찰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내적 큰나의 경험에 돌입하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처음 경험이 일어날 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돌발적인 일이거나 순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느낌을 석양이나 교향곡의 한 소절, 사랑스러운 몸짓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으로 돌린다. 그러나 조사해보면 그런 아름다움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환경일 뿐이었음을 알게 된다. 원인이 아니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에 어떤 고요가 깃든다. 그러면 그 고요 덕분에 우리는 감각과 기분, 생각, 감정, 기억이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마음의 수다가 아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선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언뜻 본다. 이런 순간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평생 남는다.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한다. 세상의 격동과 우리 마음의 혼란 너머에는 과연 고요가 존재하고 있을까? 평화의 세계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라. 최초의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를 만났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지금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 앉아서 그 아이와 이야기해보라.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라. 무엇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아이를 달래주고 품에 안아주라. 얼마 동안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사물에 대해 설명해주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다. 단지 친절함과 인내만 있으면 된다. 론 쿠르츠.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치유했으니 이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일이 남았다. 아이의 후원자로서 당신은 아이를 지켜주고 그 아이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잠재력과 힘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아이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부모가 되어준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는 일이다. 이것은 아이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당신의 교정적인 경험의 핵심은 바로 내면 아이에게 새로운 허락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 고통을 다루는 작업은 당신 안에 있는 원래의 놀라운 아이인 진정한 자기와 만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아이를 치유한 후에도 해야 할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놀라운 아이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배웠어야 할 과제들을 배울 기회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문제는 이런 학습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결핍들은 교정할 수 있다. 교정적인 경험은 재교육의 형태를 띈다. 내면 아이의 후원자로서 당신은 훌륭한 규율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이다. 훈련이란 단어의 라틴어 원은 가르침과 배움을 의미한다.
내면 아이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순서대로 배우지 못했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 안의 놀라운 아이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인 자아를 잠재력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라. 치료에 있어서 세 가지는 잠재력, 허락, 그리고 보호다. 에릭 번.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준 규칙들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가 당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허가는 아이에게 진정한 자기가 되게 하며 부모가 강요했던 오래되고 수치스러운 규칙들과 믿음들을 거부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규칙들과 믿음들은 너무도 강력해서 이를 거약할 때는 체벌이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내면 아이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성인인 당신이 내면 아이에게 부모의 믿음과 규칙들에 대해 거역할 수 있다는 허가를 주려면 부모에게 대항할 만한 충분한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에릭 번은 이 힘을 잠재력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P에 해당한다. 나는 종종 지혜롭고 인자한 천사가 되어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데 천사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현명한 천사가 될 때 내면 아이는 나의 힘을 받아들이게 된다. 앞에서 당신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에 어른인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아마 당신의 내면 아이는 당신을 하나님처럼 강한 존재로 보았을 것이다. 당신의 치유 작업이 끝났다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이미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아이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가능한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의 연습 과제들이 이를 도와줄 것이다. 잠재력 목록. 당신이 아이였을 때는 원해도 가질 수 없었고 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소유하거나 할 수 있는 10가지 목록들을 써보라. 1. 차를 갖고 있다. 2. 차를 운전한다. 3.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4. 은행 계좌에 돈이 예금되어 있다. 5. 내가 원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살 수 있다. 6. 나를 위해 재미있는 장난감을 살 수 있다. 7. 내 소유 아파트나 집을 가지고 있다. 8.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9. 허락을 받지 않아도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10. 내가 원하면 애완동물을 살 수 있다. 이제 눈을 감고 내면 아이를 바라보라. 이때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다.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되면 혹은 목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있을 때 이 목록에 대해 아이에게 말해주라. 아이는 대단히 감동받을 것이다. 용서 구하기. 내면 아이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를 내버려 둔 데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지를 쓸 수 있다. 내가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어린 존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춘기 내내 널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그땐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셨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을 때까지 퍼마신 적도 있었지. 난 너의 소중한 인생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곤 했었지. 어린 내게 이 모든 일을 겪게 했구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게다가 밤새도록 파티를 한다며 너에게 잠잘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지. 나중에는 매일 끝없이 일에 빠져서 내게 놀 시간도 주지 않았어. 그때 완전히 너에게 무관심했었어. 하지만 이제 난 널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내어줄 것을 약속할게. 내가 원할 땐 언제나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이제 난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다. 사랑을 보내며 어린 존이. 다음은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내면 아이에게서 온 답장을 써보라.
사랑하는 어른 존에게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사랑을 보내며 어린 존이. 치유 순간부터 당신은 아이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아이는 당신이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서 있어줄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론 크루츠는 이런 말을 했다. 아이가 고통을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 침대를 치거나 때릴 필요가 없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하다. 바로 당신이 거기에 있어주는 일이다. 아이를 위해 거기에 있어주는 일, 이것은 그 아이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이 일을 의무감이나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도해 볼 생각이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당신은 그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야 하고 또 그것에 맞춰 반응할 필요가 있다. 아이는 당신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알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당신 안의 더 큰 힘에 대해 말해주기. 또 다른 강력한 잠재적인 자원은 바로 당신 안의 더 큰 힘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먼저 그 힘에 대해 인정할 때 가능하다. 내가 아이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부분은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나는 더 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종교성을 타고난다. 그들은 신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고 말해준다. 나는 내면 아이에게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는 나에게 하나님이 바로 내 어머니이자 내 아버지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으며 그분은 나의 나됨이라는 자의식이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 나됨이 모델이 되었다. 이것이 그가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한 이유다. 그는 진리 자체다. 그에게 말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서 나는 좋다. 종종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곤 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학원 읽어드릴게요. 성공 인간관계 건강을 위한 학원. 두 번째 부록에서는 성공 인간관계 건강을 위한 강력한 학원문을 독자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비롯한 물리적 소유 개념을 넘어 더 원대한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풍요롭게 번영하는 삶이란 건강, 인간관계, 자아 성취를 비롯해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번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원에 깃든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또는 상상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며 자란다. 나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사실을 믿거나 자신을 타인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비교하며 자란다. 나의 마음은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확언을 반복하면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나 자신에게 심어주는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정적인 믿음이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정도, 확언을 향한 믿음의 정도, 잠재의식이 우리의 명령에 반응하는 속도 등에 따라 확언의 결과는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며 펼쳐질 수도 있다. 세 가지를 명심하라.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춘 채 매일 한 번 이상 확언을 계속 반복하라. 소리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라. 부자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영원한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라. 첫째, 받을 능력이 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전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 사람이 이득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제로섬 게임은 틀린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각자 복이 다른 거잖아요. 개개인마다. 셋째, 돈과 친하게 지내라. 돈을 원하면서 돈을 가진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거나 돈을 좋지 않은 것이라 천대할 수는 없다. 두 개념은 잠재의식 속에서 상충한다. 부와 관련된 다음의 학원들은 원하는 만큼 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순간을 축하하는 학원. 내게 좋은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임을 압니다. 나는 내 마음을 믿기에 조화, 부, 평화, 기쁨을 스스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속에 평화, 성공, 번영이라는 개념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씨앗이 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나는 정원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나는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아름다운 씨앗은 평화, 성공, 조화, 선의입니다. 멋진 수확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평화, 자신감, 평정, 균형의 씨앗이나 생각을 잠재의식 속 은행에 예치합니다. 내가 뿌린 멋진 씨앗이 맺은 열매를 기릅니다. 소망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를 현실이라 느낌으로써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땅에 뿌린 씨앗이 자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틔우는 것을 압니다. 나의 소망이나 이상은 내 잠재의식의 어둠 속에서 싹틔운다는 것 또한 압니다. 씨앗이 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내 소망이나 이상은 조건, 상황 또는 사건이 되어 땅 위로 올라옵니다. 객관화.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명상합니다. 나는 이런 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느낍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기뻐하는 학원. 나는 부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적 지성은 내 마음과 몸, 일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영적인 아이디어가 내 안에서 끝없이 펼쳐져 건강, 부, 완전한 영적 표현을 내게 가져다 줍니다. 내 존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력을 느끼며 내면의 설레임을 느낍니다. 영적인 생명이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지탱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활력, 에너지, 힘이 넘치는 완벽하고 빛나는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나 직업은 신성한 활동이며 신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내 몸과 마음, 일을 통해 기능하는 내면의 온전함을 상상하고 느낍니다. 나는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의 힘을 활용하는 학원. 나는 어제의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던 간에 매일 진리를 확신하며 오늘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 기쁩니다. 나는 온종일 빗속을 걷습니다. 내게 오늘은 평화와 조화, 기쁨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선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내면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마음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을 내 경험 속으로 당연하게 끌어들이는 영적 존재와 영적 법칙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친구들 예쁜 마음들 보내준 거에 대해서도 매 순간마다 진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제가 해드린 위로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스스로도 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쓰담쓰담 해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꼭 자기 스스로도 안아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직 자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곤하신 분들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벽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편안한 각자에 맞는 체온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이불 준비해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잠드세요. 그래야지 좋은 감정으로 잠들어야지 그게 또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쭉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분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잠들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굿나잇 안녕.